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부평에는 뭘 하려고 해도 유휴부지가 없어 이 도심 개발의 한계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3보급단을 비롯해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키로 합의함에 따라 대규모 유휴부지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제3보급단 군부대 이전 계획 국방부 이야기는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전해드렸고 유휴부지에 대한 관심이 이미 지금 크게 시선이 모아져 있는데요. 일단 군부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3보급단 부대 이전 면적은 약 85만 6천 메다 제곱이고 평수로는 약 26만 네. 평. 그리고 비교를 좀 해보면 축구장 122개 크기이고 캠프마켓 우리 미군 부대 반환 부지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부평구로서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생김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평생교육원 내지는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R&D 부지 내지는 시험 인증센터, 주거 상업시설 등 다양한 것이 이제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다른 시각에서 보면 3보급단 부지는 1930년대 일본군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조명 차원을 건설했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미군이 병기장으로 사용을 했고 네. 1975년에 관리권이 이제 국군으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만큼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보급단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군 부대 부지가 또 근거리에 부평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성만 위원장님, 네. 지금 이 부평 미군 부대 유유지도 좀 생각해야 할 텐데 이미 이제 이전 계획들은 진즉 나왔었고 지금 도시계획상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또 그려져 있죠. 일단은 3보급단 이전 부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군부대가 앞서서 예. 유재용 의원 말씀하셨지만 군부대가 이전부터 먼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부평이 발전을 하면서 양쪽 지역에서 이제 주거지가 이렇게 확대되어 오는 형상입니다. 그런 것이 벌써 세월이 지난 이제 3, 4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부대 지역 자체를 개발하거나 또는 또 근처에 가기도 어렵고 또 들여다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일종 공간이 있으면서 잘못하면 게 쓰레기장화 돼버린 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낙후되고 좀 버려진 땅처럼 됐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쪽으로 오면 이렇게 연결돼야 될 어떤 고리 속에서 단절된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3보급단 주변으로 재개발 지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곡 3동 쪽으로는 이제 부평 5구역이고요. 네, 저쪽 반대편 상곡 2동 쪽으로는 상곡 7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상곡 7구역 쪽은 노랑다리라고 그래갖고 아주 좁게 진입로가 돼서 그냥 자연 불악처럼 형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보급단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해당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상곡 3동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는 녹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계양부터 해서 송도까지 S자형 녹지축인데 그것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부평 도서관 넘어가는 길에 이제 길이 단절돼 있는 것을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군부대 때문에 또 단절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3보급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보급 물자를 부평역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또 건들지를 못하니까 양쪽의 도시계획이 발전을 하면서 그 지역의 땅이 버려지고 숨겨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발을 하고 단절된 양쪽을 연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좀 근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원도심 이야기까지 하셔서 사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커지죠. 어떻게 공감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성명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남정맥을 녹지축으로
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동안 목소리가 높았고 이번에 이제 그 삼보급단이 이전되게 되면 장고객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터널화되지 않으면 이게 한남정맥을 끊고 나가는 그 또다시 그 녹지축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평에서 서구로 나가는 길목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부평도서관 옆길입니다. 그 제일 큰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정체가 되고 네. 문제가 돼서 그 보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장고객길 연결길입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도로를 나게 되면은 또 다시 그 네. 녹지축 단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좀 과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터널식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쪽 부평도서관 쪽에 연결 통로를 놓고 지상에 또 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라인은 도로가 되지만 위로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예. 근본적으로는 녹지축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데는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먼저 미군부대 부지하고 상곡동 5구역, 7구역 그 주택 재개발구역,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이미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1, 2, 3차 또 우성 아파트를 하고 그 삼보급단 부지를 하나로 묶으면 대략 한 65만 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 개발 방식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틀을 기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구역은 5구역대로, 7구역은 7구역대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미군부대는 미군부대대로, 예. 삼보급단은 삼보급대로 따로따로 좀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봐서는 좀 조잡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이 지금 65만 평을 특별 개발구역으로 묶고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집중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개발 이야기 또 재도시 원도심 뭐 도시 재생 뭐 이야기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파트 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부동산 시장이 관심을 갖는 쪽으로 또 흐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두 분께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모두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실상은 지금 현장에서 느끼시는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개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먼저 삼보급단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시행으로 군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체 부지를 기부하고 국가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 시행자는 국방부이고 그 사업자 선정은 인천시가 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사 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최근 국방부가 한국토지공사 LH라고 하죠. 를 삼보급단 토지를 매각해 공동주택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신문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인천시와는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우리 인천시도 하루빨리 매각 대금 2,3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를 마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각 대금 때문에라도 또 아파트 개발이 불가피한 걱정 또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뭐 2003년이었던가요? 소파 그 협정 이야기 이후에 이 부평 미군부대 부지 이전 계획에 나왔던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걱정들이라 사실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군부대는 저희가 그 토지 매입금을 인천시에서 이렇게 적립했어요. 매년 얼마씩. 근데 여기도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보급단 이전에 관해서도 인천시에서 이렇다 할 계획들을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LH한테 이 땅을 넘겨서 수익을 내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토지 매입 계획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바라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선들이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그려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토지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거를 쉽게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게 그 일반적입니다. 아마 국방부에서 그 LH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이유도 가장 쉽게
그러니까 그 유휴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개발해서 부지값을 받아가면 본인들은 이제 옮겨가는 17사단 부지에 손쉽게 자기네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그 군부대를 재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문제에 매달려서 결국은 인천시 어떻게 보면 부평의 미래가 달린 이 도시계의 근본을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40인으로 해서 정신적인 명칭이 그 군부대 재배치, 원도심 활성화, 뭐 추진시민협의회, 예.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이름의 이제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40분이 아마 위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시민 12분을 신청자를 이제 모집을 해서 그 중에 선발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요거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 이전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과 또 불만스러운 지역도 있거든요. 17사단 주변 지역인 북의 일동이나 일신동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모아놔서 논의도 하지만 또 따로따로 분리시킬 필요도 있어요. 네. 보다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좀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이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주민자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예. 각종 협의회가 주민자치센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특히 또 부평구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이 원하는 제3보급단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단순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를 요행식으로 지나가는 통과 의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찬원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일단 뭐 시민들이 바라거나 시민사회에서 바라온 토지 이용 계획들의 뭐 공공연히 이제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 포함해서 두 분 의원들께서는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방향들이 있을까요? 일단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시간보다는 좀 방향이 좀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한 번에 다 개발한다는 생각은 좀 접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특별 개발 구역으로 65만 평을 다 묶어서 좀 더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일전에 그 다른 데들 그 공원들 미군부대 공원도 우리 슬로우 공원으로 가보자라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도 슬로우 시티처럼 천천히 개발하면서 맞춤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만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유재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좀 크게 좀 짜서 좀 개발한다는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미 그것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촉진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다양한 개발 방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큰 넓은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천시에서 이 보급단이 이전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비용을 조달할까 예. 이렇게 작은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부평이란 특히 이 상곡동 일대 전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상에서 이루어지는 제3보급단의 역할을 좀 조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노선, 이 폐선되는 노선의 철도 예. 노선의 문제입니다. 이 철도 노선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곡이동, 상곡사동, 부평일동으로 해서 미군기지 앞으로서 부평역까지 가서 그게 저기 북해동을 거쳐서 결국은 그 17사단 쪽까지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평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될 미군기지도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이 폐선되는 이 철로를 좀 활용을 해서 새로운 부평에 좀 명물을 만드는 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거기에 뭐 전차를 띄운다든지 해서 이 지역을 과거는 군부대의 역사를 가지고 출발한 지역이지만 이제는 그 군부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군부대와 함께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었다는 좀 새로운 변화를 주는 좀 계획이와 이미지로 좀 저는 좀 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좀 의견을 수렴하는 좀 그런 창구도 만들어서 좀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달래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현재 이견이 있죠. 일신동, 부계동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차준택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그 계획을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나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나 짓더라도 주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들은 수차례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시가 예비군 훈련장, 인천 시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6개소를 일신동, 부계동 지역으로 옮기면서 단 한 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이 쉬쉬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이걸 알게 됐단 말이죠.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차준택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런 후진적 행정을 보여주는 인천시, 부평구청, 그다음에 홍영표 국회의원, 정석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지역 주민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천시와 국방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그 일신동이나 부계동 지역의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 의사소통 행정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있는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풀어가긴 해야겠죠? 그것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돼야 될 것은 전체의 이익이 돼야 된다고 해서 소수의 희생자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이런 민주사회,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기회의 균형을 정책 목표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이전되는 부지도 우리가 전체 종합을 꾸렸듯이 전체 종합계획을 꾸렸듯이 이 부분도 일신동, 부계동, 또 제3구치사 또 군부대 뒤편의 산에서 보면은 그 장수동이나 이때 유휴부지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인천의 전체 계양구부터 해서 저 남동구 끝자락까지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인천시 쪽이 다 발전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만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 동력이 이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도 전체를 좀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어서 군부대는 군부대로 재배치하지만 전체를 어떻게 바꿀 건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17사단 바로 옆에는 자이아파트가 서 있고 자이아파트 안에서 군부대가 다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곳에 새로 군부대를 재배치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또 그쪽 쪽은 이미 주민과 생활이 밀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주민들에게 내주고 저쪽 우리 공원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인천대공원, 산 넘어 인천대공원 지역에 유휴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를 해서 누가 하나 이익을 보고 전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당신이 감수해야 된다. 또 달래기식의 무슨 행정을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쪽도 함께 좀 찬성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서 군부대 재배치를 할 때 좀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금의 압박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이 원도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근본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군부대 이전 재배치해서 여기서 돈 일부 빼서 여기 일부 좀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이 주민의 저항에 이건 뭐 부닥칠 수밖에 없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건 사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나눈 이 부평 미군부대 부지 또 제3 보급단 유휴 부지 이 활용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도 있죠. 방향에 대한 이 관심, 지역 행정이 좀 읽고 어떻게 주민과 의사소통해 나가야 할지 좀 바로 잡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